로그라는 건 뭐냐? 로가리즘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냥 또 새로운 숫자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새로운 숫자를 도입하는 배경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근. 근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아까 전에는 우리가 미지수가 여기 있는 거죠. x 세제곱은 이런 거에 근을 말하고 싶었다면 앞에서 지수를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2의 1제곱은 2고요. 2의 제곱은 4죠. 그렇죠? 그러면 2에 몇 제곱을 해야 3이 되냐는 질문이에요. 제문은 할 수 있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답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숫자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하나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로그입니다. 이 형태 그대로 따볼게요. a의 x제곱은 n이라고 하는 방정식이죠.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이거의 근, 즉 x는 우리가 로그 a의 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원래 얘 이름이 미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그대로 미치라 부르고요. 여기 있는 얘는 이름하여 진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때 이 밑은 여기에서 했던 아이디어 그대로 0보다 크다라는 것과 1이 아니라는 정보, 그리고 진수는 이게 0보다 큰 놈의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럼 항상 0보다 크거든. 그래서 n이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로그의 정의이며 a의 x제곱은 n일 때 x는 로그 a의 n이라고 쓰는 것, 이게 정의고요. 그리고 얘가 로그가 정의될 조건, 이렇게 이름을 말합니다. 정의될 조건.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로그 a의 n은 a가 0보다 크다, a가 1이 아니다, n이 0보다 크다 할 때 정의된다 라는 말. 이 멘트가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라는 멘트를 이제 다르게 좀 표현해 준 거죠. 이렇게 정의됩니다. 뭐 예를 들어보죠. 여기 써놨으니까 2의 1제곱은 2잖아요. 그래서 로그 2의 2는 1. 그리고 뭐 2의 제곱은 4잖아요. 그래서 로그 2의 4는 2.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수 쓰는 것처럼 앞에 있는 거듭제곱근 썼던 것처럼 좀 작게 쓰고요. 얘는 좀 크게 써요. 그래서 밑과 진수는 크기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럼 좀 어렵게 4에 거듭제곱이 8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4는 2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라서 2분의 3제곱을 하면 8이 되겠죠. 이걸 본따서 로그 4의 8은 2분의 3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요. 새로운 숫자를 우리가 정의했어요. 새로운 숫자를 정의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성질을 다루겠죠. 아까랑 똑같아요. 대신 얘는 성질이 좀 많습니다. 지수로그는 성질이 별거,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은 성질이 별거 없었는데 여기는 성질이 좀 많아요. 크게 세 가지 나눕니다. 그래서 이름은 좀 다른데 그냥 성질 1, 2, 3이라고 붙일게요. 첫 번째 성질. 일단 로그가 정의될 조건에 따라서 a는 0보다 크고요. mn은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 a는 1이 아니다까지 쓰죠. 얘는 미치 될 수고 얘는 진수가 될 애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로그 a의 a는 아까 여기 로그 2의 2가 1이었던 것처럼 1이 됩니다. 두 번째, 로그 a의 1은 0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로그 a의 1은 0. 이렇게 작성합니다. 두 번째, 이게 여기 가장 특이한 애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뭐라고 써있냐? 로그 am 더하기 로그 an 이건데 그게 로그 a의 mn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수법칙의 반대죠. 지수법칙에서는 곱하기를 한 게 지수에서 더하기를 했는데 로그에서 더하기 한 게 진수에서 곱하기로 등장한다. 그럼 더하기가 곱하기라면 당연하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빼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나누기가 될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실수를 곱한다는 것은
사실 더하기를 여러 번 한 거잖아요. 그쵸? 더하기를 여러 번 한 거니까 곱하기를 여러 번 하는 개념. 얘는 K제곱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로그 A에 M 곱하기 로그 AN 따위의 것들은 쓰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건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밑이 다른 애들도 또한 연산할 수 없어요. 밑은 같고 그리고 더하기 빼기 그리고 실수를 곱한 경우만 다룰 수 있습니다. 좀 시시하죠? 이것만 보면. 하나만 이야기해보죠. 얘가 왜 그런지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얘는 지수에서 파생된 거니까 지수 법칙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해보죠. 로그 A의 M이라는 애가 X라고 가정을 하고 로그 A의 N이라는 애가 Y라고 가정하면 정의에 따라서 얘의 거듭제곱이 얘가 된다라고 써요. A의 X제곱은 N, A의 Y제곱은 N. 이때 원하는 것은 뭐냐면 M과 N을 곱했다는 거예요. 둘을 곱하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므로 A의 X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다시 얘를 로그로 바꿔주면 A의 X 플러스 Y제곱 MN이니까 로그 A의 M N은 X 플러스 Y 이렇게 쓰겠죠. A의 X 플러스 Y제곱이 MN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각각 지수로 써보고 그걸 표현해 준 다음에 로그로 바꿔놨더니 x 더하기 y, 즉 얘랑 얘를 더한 게 로그 am 더하기 로그 an이 이렇게 로그 a의 mn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이걸 매번 증명하는 건 귀찮으니 그냥 뭐하죠? 이건 기억의 영역입니다. 이제 기억의 영역이죠. 근데 단점이 크죠. 뭐 당연하겠지만 밑이 다르면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 제약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밑의 변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밑이라는 거를 우리가 변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밑이라는 거, 이 A를 어떻게 바꿔? 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로그 A의 B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즉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던 밑은 분모의 밑으로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더불어서 새로운 밑을 분모 분자에 써서 쓴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걸 우리가 밑의 변환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C가 B인 경우를 C가 B인 경우는 로그 B의 B가 되는데 로그 B의 B가 1이죠. 그래서 로그 B의 A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얘를 넘기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가 되면 그건 1이 된다. 아까 전에 로그에서 곱하기를 못한다 했는데 실제로 곱하기는 못하지만 이게 밑과 진수가 엇갈려 있는 형태라면 곱했을 때 소거가 됩니다. 약분이 아니에요. 소거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재 24페이지 오른쪽에서 보면 네 번째 있는 조그만 글 있죠? 여기 보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는 1이라고 적혀 있고 동시에 하나가 더 적혀 있는데 그 밑에다 이것만 적읍시다.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D를 곱하면 똑같은 애들은 밑과 진수가 엇갈려서 똑같은 문자들은 지워지고요. 이게 로그 A의 D만 남습니다. 요것만 적어주세요. 이게 밑의 변환이라는 개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죠. 곱하기 원래 안 되는데 밑과 진수가 엇갈려 있을 때는 서로 소거되듯이 지워진다. 약분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가끔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로그 4의 5랑 로그 25의 8 이런 거를 곱할 수 있지 않냐. 곱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곱할 수 있는데 곱하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약분해서 5고 약분해서 2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런 것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밑에도
진수에도 그냥 2, 3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지수를 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케이. 여기 있는 성질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세 번째 것까지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건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랬을 때 어차피 밑과 진수에 대한 건 똑같고, 첫 번째, 로그 a의 m제곱의 b의 n제곱은 m분의 n 로그 a의 b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도 옆에 잠깐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이걸로 인해 로그 a의 b는 로그 a m제곱의 b의 m제곱 n이라고 할까? a n제곱의 b n제곱, 즉 밑과 진수의 똑같은 거듭제곱을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로그 a의 m제곱의 a의 n제곱이면 그냥 n분의 n으로 깔끔하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네요. 여기처럼 로그 4의 8이라는 애가 2의 제곱에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쟤는 정의로 접근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로그의 성질로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로그 a의 m제곱의 b n제곱, 즉 밑에 있는 지수는, 밑에 지수가 있을 때 걔는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분모로 나가고요.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나가게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걸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정의에 대한 건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어딨죠? 지웠나? 우리가 로그를 정의하는 과정 중에 2의 x제곱은 3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거 x를 로그 2의 3이라고 정의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2에 여기 x 대신에 얘를 쓰면 어떻게 돼요? 3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 정의잖아요. 이 로그의 정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의 로그라는 게 갈 수 있는데, 지수의 로그가 갔을 때 그 결과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A 로그, 교재에서 B의 C라고 썼나요? C의 B라고 썼네요. 이렇게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B 로그 C의 A,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의 위치를 바꿔도 괜찮다. 상관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A 로그 A의 B는 B의 로그 A의 A라서 B,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얘는 뭐예요? 굳이 이걸로 넘어갈 필요 없이 정의잖아. 그렇게 정의라고만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위치 두 개 바꿔도 동일하다라는 것과 얘네들 이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렵죠. 다 기억해야 된다는 게 진짜 어렵죠. 다 기억해야 되는 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이제 로그라는 게 사실 밝혀지면 이게 만들어진 이유죠. 사실 이거를 푸는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지수에 대한 방정식을 풀기 위함인데, 그걸 어때 써먹냐라고 했을 때, 즉 지수를 많이 써먹는 학문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보통 천문 계열이에요. 천문 계열. 그러니까 좀 단위가 큰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의 길이만 구하더라도 엄청 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킬로미터라는 단위도 없던 시절이죠. 그렇잖아. 미터, 킬로미터가 어딨어. 르네상스 시대에 한창 천문학자 얘네들이 발달한 건데. 그러니까 없던 시절이죠. 그러면은 기존에 쓰던 단위들이 너무 작은데 그걸로 어떻게 표현을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럼 지수를 쓰자 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을 이제 풀게 됐는데 웬걸 이러니까 또 너무 복잡해. 그래서 등장시킨 겁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그럼 이 로그가 어떤 장점이 있냐? 지수들을 아우르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2제곱부터 2의 100제곱까지도 쓸 수 있는 거죠. 지수라는 게, 맞지? 근데 이걸 로그로 작성한다면 이것들을 로그로 표현했을 때 뭐 좀 작아지는 숫자가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되게 큰 범위의 숫자의 범위를 아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는 일반적으로 이 폭이 넓은 계열에 대해서 많이, 그런 학문에서 많이 써요. 즉 미시세계 또는 거시세계. 미시세계라면 인간의 몸,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만한 건 데시벨. 걔가 로그의 활용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막 몇십 데시벨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0. 몇 데시벨도 있을 거고, 맞죠? 또 더 큰 데시벨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로그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로그로. 그리고 거시세계 우리가 알만한 건 여러분 뭐 근래 봤을지 모르겠지만 지진에서 진도. 진도가 로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시간에 하나씩 일어나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물론 그때의 진도 되게 낮다, 작다. 2.1 또는 2도 이 정도, 지진의 규모가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한 5 정도 되면 4 정도쯤부터 우리한테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5면은 건물이 흔들리고, 7 정도 뜨면, 우리나라에 7이 한 5년 전쯤 왔는데 7 떴을 때 실제로 학교 건물이 금 갔죠. 학교 건물에 금 가서 수능 일주일 미뤄지고 뭐 그랬어요. 한 달 미뤄졌구나. 수능 한 달 미뤄지고 그랬어요. 학교 그 보수한다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박살났을 때가 9입니다. 그럼 사실상 단위만 보면 2부터 9까지 얼마 차이 안 나 보이는데, 그리고 7에서 9까지도 별로 차이 안 나 보이는데, 이때는 금만 같고, 이때는 원자력 발전소가 박살났다는 건, 원자력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벽이 되게 두꺼워요. 그건 절대 터지면 안 돼서. 터지면 거기 있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터져야 되는데도 금 같다는 건 되게 빡셌다는 거죠. 옛날 동일보 대지진도 요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뭐 흔히 말하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 탔다 하고서 막 일본인이 조선인 학살했던 때 있잖아요. 그때도 요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로 몇 배 차이 나면 1000배 차이 나요. 7이랑 9가. 그럼 우리가 뭐 가끔 지진 온다고 하는 게 5 정도면 이제 느껴지는데, 그거랑 7도 1000배 차이죠. 1000배 정도면은 뭐 금이 가고, 거기서 또 1000배 가면은 이제 박살나는구나. 흔히 말하는 쓰나미도 몰려오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범위를 작은 숫자들로 다 아우르기 위해서 우리가 로그라는 개념 또는 도구를 활용한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이게 어느 정도 실생활에 활용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뭐예요? 밑이 계속 변하죠. 그래서 이게 실생활에 쓸 거면은 좀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인류는 지금 현재 무슨 몇 진법을 쓰고 있으니까 10진법을 쓰고 있으니까 10을 기준으로 로그를 표현하자. 그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상용 로그, 로그를 상용화했다라고 널리 쓰이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그 10에 뭐 x라는 게 있을 때 이 밑은 10을 안 씁니다. 이걸 로그 x라고 일컬어요. 밑에 안 쓰면 이거 밑이 1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중학교 때 했듯이 제곱근표, 삼각비표 이런 것들 했잖아. 그것처럼 얘도 이제 그때 당시에 소수점 4자리까지 만들었어요. 1.00부터 9.99까지에 대해서 로그를 전부 다 소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만든 걸 아직까지 별로 수정 없이 한대요. 대단한 거죠. 이거를 정신 나간 짓이야. 그치? 그러니까 누군가는 2의 x제곱이 3인 거를 소수 넷째 자리까지는 정확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이런 거 했을 거야. 그치? 얘네도 휴대폰이 있었으면 그런 거 못 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 x제곱이 3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상용 로그를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아까 전에 로그 2의 3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밑이 10인데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 밑에 변화는 알려줬군요. 얘는 로그 2분의 로그 3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와 같이 접근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제 상용 로그 상용 로그 및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로그를 다루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마저 다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좀 웃긴데, 로그 x가 상용화했다 했잖아요. 근데 왜 상용화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원래 로그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쓰는 게 아닙니다. 말했죠? 태생 자체가 얘는 거시세계
큰 놈들을 다루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 많이 다룹니다. 자연과학. 아까 말했던 진도 아니면은 데시벨 이런 게 자체가 일상생활이 아니라 뭔가 과학 전문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 전문 계열에서 쓰다 보니까 얘네들은 원래 밑이 10이 아닌 게 기본이에요. 원래는 자연과학 쪽에서 밑에 다른 걸 씁니다. 다른 거. 그래서 대학교부터는 밑을 안 쓰면 10이 아니라 그 숫자예요. 미적분 2에서 배우게 될 숫자가 있는데 2라고 얘를 기본으로 합니다. 2.7 정도 되는 놈이에요. 파이 같은 느낌이지. 파이 같은 느낌의 숫자예요. 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밑을 안 쓰면 얘라고 하고 고등학교까지는 밑을 안 쓰면 얘라고 해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안 쓰면 10이다. 우리는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그쵸? 안 쓰면 1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자, 요것들을 보면서 할 건데 되게 많죠? 기억할 리는 아직 없으니 왼쪽이 마찬가지로 적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게 많아서 좀 우겨 넣을게요. 자, 일단 로그라는 거, 로그 a의 n이라는 것은 a가 1이 아니고 a는 0보다 크고 n도 0보다 크다. 자, 그리고 성질들 1번 성질 1, 2라고 써야겠네. 성질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조건은 그냥 뺄게요. 조건은 이 조건 언제나 따라가는 거라서 로그 a의 a는 1이고 로그 a의 1은 0이고요. 이 진수에 절대 0은 못 와요. 음수도 못 오고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은 로그 a의 mn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은 로그 a의 n분의 m 빼기는 나누기죠. 곱하기가 있으면 거듭제곱이 되고요. 성질이 밑의 변화는 오히려 좀 간단할 수 있는데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되며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을 이렇게 역수 취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쓸게요. 로그 a의 b 곱하기 여기서 파생된 걸로 로그 b의 c는 로그 a의 c다. 이렇게 됩니다. 1번, 2번. 그리고 세 번째 성질 3. a 로그 b의 c 제곱은 c 로그 b의 a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a의 로그 a의 b는 그냥 b다. 그러니까 밑과 밑이 같으면 그냥 꺼내면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로그 이제는 밑에도 지수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 n분의 n 로그 a의 b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파생으로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m제곱에 b의 m제곱 이렇게 일종의 통분하듯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개념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좀 우겨 넣었는데 우리 좀 문제 좀 같이 풀려고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봅시다. 처음으로 할 내용은 168번 한번 같이 볼게요. 216의 약수.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런 도구를 많이 활용할 건데 뭐냐면 알파벳이 몇 개 없잖아요. 우리가 표현하려는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파벳을 좀 덜 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제 지금처럼 아래 첨자를 씁니다.
216, 6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 약수는 16개 있대요. 약수 16개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답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1 있을 거고 2 있을 거고 216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차례대로 썼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로그 6에 A1 더하기 로그 6에 A2 더하기 로그 6에 A15 더하기 로그 6에 A16까지를 더해달랍니다. 16개를 다 더하는 거는 말이 안 돼. 그쵸? 그러면 우리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계산할 리는 없고, 계산하라고 할 리는 없고, 아마 규칙을 찾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규칙. 그럼 어떤 규칙이 있을까? 뭔가 관계가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한번 다시 써보죠. 1, 2, 108, 216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로그에서 더하기는 뭐라 그랬죠? 곱하기죠. 근데 1이랑 216을 곱하면 얼마예요? 2랑 108 곱하면? 와, 이거 똑같다. 근데 개수 정확하게 몇 개야? 16개니까 2개씩 짝지면 몇 짝? 8짝이, 8쌍이 짝, 8개의 짝, 8개의 쌍이 만들어질 겁니다. 즉, 216의 8제곱이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216은 6의 몇 제곱? 그쵸, 세제곱이니까 로그 6의 24제곱이 됩니다. 아까 봤는데? 아까 안 썼구나. 여기다 밑에 하나 더 쓸까요? 로그 A의 M제곱은 됐다. 로그 A의 M제곱의 A의 N제곱은 그냥 M분의 N이 된다. 그래서 여기도 6의 24제곱이니까 얼마? 24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밑과 진수의 밑이 둘 다 똑같을 때는 깔끔하게 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여기 성질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에 일환이긴 한데 자주 쓰니까 그냥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잘 못하는 게 사실 그냥 뭐 미태변환 파트를 잘 못하는데 173번을 특히 낯설어요. 보도록 할게요. 173번. 로그 2의 6 곱하기 로그 3의 6 빼기 로그 2의 3 빼기 로그 3의 2가 됩니다. 잘 안 돼요. 왜? 일단 아까 뭐라 그랬어? 로그는 곱하기를 못 한다니까. 그쵸? 로그는 곱하기를 못하는데 로그가 곱하기가 돼 있어. 심지어 밑도 다르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고민을 해요. 고민합니다. 잘 가늠을 못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3이고, 이게 계속 2와 3이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래요? 근데 로그에서 곱하기는, 안에 있는 곱하기는 더하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1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게 어려워요. 이걸 이렇게 쓸까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2 빼기 로그 2의 3 빼기 로그 3의 2 이게 되게 힘들죠. 그리고선 이 로그 2의 2 로그 3의 3을 뭐라고? 1이라고 쓰는 거예요. 1 더하기 로그 2의 3 1 더하기 로그 3의 2 마이너스 로그 2의 3 마이너스 로그 3의 2가 됩니다. 자,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2 곱하면 1이고요. 얘랑 얘 곱하면 로그 3의 2 얘랑 얘 곱하면 로그 2의 3 그리고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2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요거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는 로그 B의 C는 로그 A의 C가 되는 것처럼 둘이 곱하면 3, 3 지워지고 2, 2 지워져서 1만 남습니다. 빼기 로그 2의 3 빼기 로그 3의 2가 돼서 깔끔하게 2가 떠요. 되게 힘들어요. 잘 못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n분의 n이라고 되어 있는 걸 로그 a의 m제곱 a n제곱 그러니까 특히 보통 어떤 자연수라는 걸 보면서 로그 a의 n제곱이라고 예측하는 게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직은 쌓아가는 중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그냥 성질 보면서 천천히 하면 되는 거라 어렵다고는 안 보는데 188번은 좀 소개할 표현이 있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제곱근 파트에서 다룬 적은 있어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아, 보통 이런 거죠. 루트 7 이거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 소수 부분은 얼마냐 이런 얘기할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어쨌든 얘가 어떤 정수와 소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전제는 뭐냐면 이거 근처의 정수, 가장 최대의 정수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서 소수 부분을 0과 1 사이로 나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루트, 우리가 제곱근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리수를 다루기 때문이에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수로도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정수를 대략적으로 알아서 그걸 빼는 방법으로 밖에 표현을 못 하거든. 그래서 그때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무리수 다루는 영역이라. 그럼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의미가 0부터 1까지잖아요. 그래서 루트 7이라는 건 사실 2 더하기 루트 7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정수와 소수를 구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188번도 그런 측면에서 로그 3의 20을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했던 n은 로그 a의 a의 n제곱이라고 저희 초록색으로 적혀 있는 거에 따르면 로그 3의 20 근처에 있는 정수를 먼저 따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 있어요? 로그 3의 9와 로그 3의 27. 즉 3과 2 사이이므로 로그 3의 20은 2와 로그 3의 20 빼기 2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또 발생해요. 이건 뭐야? 말했죠. 보통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요. 로그에서 계산을 하려면 여기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가진 노력을 다한 것처럼 반드시 밑이 같아야 됩니다. 밑이 같아야지만 연산할 수 있고 그럼 저 2라는 건 어떻게 연산해요? 기본적으로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n은 로그 a의 n제곱이라는 걸 통해서 a라는 건 여전히 2고요. b라는 것은 로그 3의 얘가 로그 3의 9라고 써서 9분의 2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려운 부분,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9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3의 b제곱이라고 해요. 2의 a제곱은 뭐 어렵지 않죠? 4라고 2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3의 b제곱이 좀 헷갈린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아까 저기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거 보면 이게 아니고 요거네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보면 a 로그 a의 b 제곱은 그냥 b가 나온다 했기 때문에 밑이 3이고 여기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도 3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소거되듯이 없어지고 9분의 20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36 더하기 20이니까 56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성질들을 잘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저 성질들을 진짜 다 기억해야 돼요. 되게 힘들죠. 이어서 195번 관련해서는 그냥 임의로 하나 이야기할게요. 195번, 그러니까 유형 9에 관해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적당히 생각해 볼게요. 참고로 해봅시다. 이거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로그 2의 3은 뭐 A, 로그 3의 근데 숫자로 따라할 수밖에 없겠네. 5는 B. 로그 5의
이것만 하자.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이걸로 지금 문제에서 오늘 며칠이지? 21일 안 되고 요거 15에서 45 이런 걸 구해달라고 했다고 합시다. 45? 90? 이런 걸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거를 A와 B로 표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A랑 B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잘 판단이 안 설 수 있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거 배경 지식부터 있어야겠네요. 이거부터 합시다. 로그 2의 3이 A고 로그 2의 5가 B라고 할게요. 그럼 이걸로 로그 2의 15를 물어보면 이게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니까 A 더하기 B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걸 너무 시시하니까 로그 3의 15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로그 3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데? 2밖에 안 알려줬잖아. 그래서 오케이 2를 알려줬으니까 밑에 변환을 이용해야겠다.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15라고 해서 로그 2의 3은 A고요. 로그 2의 15는 방금 했던 A 더하기 B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야 이것도 너무 시시하네? 시시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조건 자체를 바꿔버리자. 어떻게 해? 로그 2의 3을 A라고 로그 3의 5를 B라고 하면 밑이 다르잖아? 그럼 조금 더 헷갈리겠지? 라고 물어보면서 물어보는 것도 로그 15의 90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일단 밑을 통일시켜야 돼요. 그럼 밑을 어떻게 통일시키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힌트는 로그 2의 3과 로그 3. 이게 뭐 2, 3, 3, 5 교대식이네? 이게 뭔가 좀 교차하고 있죠? 잠깐만. 진수와 밑이 엇갈려 있다? 얘인데 곱하면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5가 날아가면서 로그 2의 5가 되죠. 즉 밑을 2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밑을 2로 얘를 통일시켜 달라는 거네. 로그 2의 15분의 로그 2의 90이고요. 로그 2의 15는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고요. 90은 뭐냐면 15 곱하기 6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 더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 로그 2의 3, 로그 2의 5. 90이라는 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서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5 이게 되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A 더하기 B 분의 1 더하기 로그 2의 3의 제곱, 이 제곱이 앞으로 나가면 2 로그 2의 3이죠. 그래서 2A 더하기 AB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로그 2의 5는 AB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3종 세트가 이제 문제에 나올 거예요. 문제 나올 거라서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냥 이게 밑이 똑같은 상태면은 그 숫자 3과 5만 등장시켜서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근데 분모, 그러니까 밑에 숫자가 다르다면 밑에 변환을 이용해서 맞춰준 다음에 계산해 주면 되고요. 밑도 다르고 진수도 이상 생겼으면 싹 다 이제 재조립하는 거죠. 재조립한 다음에 다시 분해한 다음에 재조립까지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형 9에 해당하는 건데 좀 많이 어려워요.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워하길래 좀 설명을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204번) 한번 같이 볼게요. A 제곱은 B의 세제곱은 C의 5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로그 A분의 B의 B 로그 B분의 C의 C 로그 C분의 A의 A를 물어봤어요.
문제는 뭐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안하는 방향은 뭐냐면, 물론 이걸 한 문자로 정리되는데, 저 이렇게 세 개가 같다라고 할 때는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문자를 하나 가져와서 그냥 A는 K의 2분의 1제곱, B는 K의 3분의 1제곱, C는 K의 5분의 1제곱이라고 쓰면 다 K로 바꿀 수 있잖아요. 한 문자로 밑과 진수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아이디어, 로그 A의 M제곱의 A의 N제곱은 N분의 N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죠. A분의 B는 얘랑 얘를 나누는 거고, K의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B라는 건 K의 3분의 1제곱, B분의 C라는 건 얘랑 얘를 나누는 거고, 나누기는 지수에서 빼기 하는 거니까 5분의 1 빼기 3분의 1에 K의 5분의 1제곱, C분의 A라는 건 얘에서 얘를 나누는 거고, K의 2분의 1 빼기 5분의 1제곱, K의 2분의 1제곱.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밑이 K니까, 그쵸? 진수와 밑이 다 K인 밑이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숫자로 3분의 1 빼기 2분의 1분의 3분의 1, 5분의 1 빼기 3분의 1 분의 5분의 1, 2분의 1 빼기 5분의 1 분의 2분의 1 얘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건 그냥 사실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의 영역을 해결해주면 되겠어요. 분자분모에 얘는 6을 곱하면 3 빼기 2분의 2라서 2. 분자분모에 15를 곱하면 3 빼기 5분의 3. 분자분모에 10을 곱하면 5 빼기 2, 3분의 5. 계산해서 이걸 6분의 5 통분하면 6분의 9, 6분의 10, 6분의 1. 6분의,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네. 마이너스 6분의 10에 이렇게 되겠네요.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한 두 문제 정도만 더 하고 마찬가지로 문제 푸는 시간 얼마 안 남았죠. 한 30분밖에 안 남아서 문제 푸는 시간 주도록 할게요. 212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수 다루는 단원들이라서 특히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10과 1000 사이래요. 그럼 로그 x는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 로그 안 쓰면 10이 숨겨져 있는 거죠. 로그 10의 10은 1이고요. 로그 10의 1000은 10의 세제곱이니까 3, 4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로그 x 빼기 로그 x 제곱분의 1 빼기는 나누기고요. 로그 x의 세제곱이죠. 얘가 정수가 된다라고 알려줬어요. 어라? 정수? 정수, 자연수, 블라블라는 기본적으로 대입해서 접근한 거다. 그렇게 말했고요. 아, 이거 뭔가 대입해야 되나 보다. 근데 아직 좀 까다로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냥 세제곱을 개수로 꺼내면 3 로그 x잖아요. 3 로그 x가 n이니까 오케이, 로그 x가 3분의 n이야. 근데 이 3분의 n이라는 애가 1과 3 사이네. 3분의 9와 3분의 3 사이야. 그러면 3분의 3과 3분의 9 사이에 있는 3분의 n은 당연히 누가 되는 거예요? 3분의 4, 3분의 5, 3분의 6, 3분의 7, 3분의 8 몇 개? 5개 있다. 이렇게 그냥 확정됩니다. 계속 말했죠? 그냥 자연수, 정수, 블라블라는 세는 거예요. 직접 대입하는 겁니다. 다른 풀이가 애초에 없어요. 애초에 없습니다. 적당히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좀 추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계산하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처음 주어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달라. 10의 세제곱이라서 로그 10의 10의 세제곱은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5번 보면서 문제 푸는 시간 마찬가지로 제시합시다. (225번) 10년 전의 인구가 A명이었대요. 10년 전. 근데 5년 동안 10%씩 감소한다 했어요. 10% 감소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쵸. 곱하기, 이제 감소 할 때는 결국 몇 퍼센트 남았냐는 제거 또는 감소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은 진짜 쓸모없고요. 그러니까 덜 쓸모 있고요. 얼마 남았는지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10% 감소한 건 0.9가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0.9씩 5번 남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년 동안에는 이제 10%씩 증가해요. 그래서 이거는 a 곱하기 0.9에 n제곱에다가 뭐 1.1, 10% 증가는 1.1이죠. 곱하기 n을 하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직관과 다르게도 0.99의 n제곱, 즉 줄어들어요. 1% 증가하고 10% 증가하고 10%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네, 감소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감소해요. 특이하죠? 감소한다는 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a 곱하기 0.99의 n제곱이 왜 n제곱이야?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5제곱이에요. 5년 지났으니까. 자, 0.99에 5제곱을 해달라는 거예요. 곱하는 거죠. 0.99 곱하기 0.99 곱하기 0.99. 이거를 A에 K배를 했으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0.99에 5제곱 해도 되거든? 그럼 이제 소수 10제짜리까지 구하면 되잖아요. 한번 곱할 때만 소수 2.2제짜리까지 아래로 내려가니까. 너무 힘들지.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구하자. 뭘 이용해? 여기 보면은 밑에 단 로그 9.55는 0.98, 로그 9.9는 0.996으로 계산한다. 이 로그라는 걸 이용하면 되나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되나봐. 근데 어떻게 이용하지? 내가 원하는 거 결국 K잖아. 그치? 그래서 오케이, 문제에서 어쨌든 로그라는 거 알려줬으니 로그 K가 로그 0.99의 5제곱이라고 하자. 즉 5 로그 100분의 99라고 합시다.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게 뭐야? 로그 99 알려줬나요? 로그 0.99 알려줬나요? 아니죠. 로그 9.9를 알려줬죠. 쟤를 등장시키기 위해 그냥 딱 진짜 어중간하게 보일 수 있지만 10분의 9.9라고 바꿉니다. 그러면 나누기는 로그의 성질, 계산에 의해서 빼기가 되고 로그 9.9 빼기 로그 10, 로그 1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문제에서 준 것도 알맞게 써먹을 수 있죠. 0.996과 로그 10은 1이 되고 5 곱하기 0 마이너스 0.004는 마이너스 0.02가 되고요. 근데 마이너스 0.02는 지금 문제에 따르면 0.98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처럼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 더하기 0.98이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되게 힘들죠.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든데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것도 좀 까다로울 수 있죠. 그리고선 이제 문제에서 0.98이 로그 9.55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또 그걸 활용하기 위해 마이너스 1을 로그 10분의 1 0.98을 로그 9.5 이렇게 했습니다. 더하면 로그 0.95가 되고 이게 로그 K라 했기 때문에
K는 0.955라고 작성할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까지 숙제는 여기까지 해오는 걸로 할게요. 금요일까지 숙제는 여기까지 해오는 거고요. 아마 내일이랑 목요일에는 지금 오늘 했던 개념 바탕으로 고쟁이로 문제를 풀 건데 그거 말고 금요일까지 해오길 바랄게요. 알았죠? 그러면은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부터 또 나가겠습니다. 말했다시피 만약 혼자 푸는데 좀 어려우면요 학원에 나와서 질문해도 괜찮고 일단 뭐 학원 여러분 수요일 학원 오니? 안 오죠? 수요일 학원 안 오니까 원래 안 오는 날이니까 일단 월요일이랑 금요일날 1시간 정도 전에 와서 질문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내가 화요일이랑 목요일도 있을 거라서 화요일 목요일 원장님 이제 교실 저쪽이에요. 저쪽 여기 화장실 오면서 봤나요 혹시? 그러니까 여기 문 말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있는 원장님 수업 이제 전에 가서 질문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당장 내일이죠. 내일 뭔가 고쟁이 풀러 가기 전에 이거 해봤는데 좀 안 되는 거 있다면은 여기에도 뭐 학원 오기 1시간 전? 그러니까 2시 수업, 1시 수업이니까 뭐 12시? 그때쯤에 내가 있을 거라서 그때 와서 질문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까지 말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